누군가는 이것을 축제라 부르고 누군가는 이것을 공포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숫자, 코스피 5천 고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대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는 잔인한 숫자입니다. 내 월급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데 화면 속 지수만 고공행진하는 기이한 부조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천 시대를 천명하고 여야가 상법 개정을 위해 손을 잡는 풍경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강력한 수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가 기업 지배구조라는 고질병을 강제로 치료하기 시작하자 잠자던 자본이 폭발하며 증시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현상을 재평가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일갈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했는지를 반증하는 조릉 섞인 평가지만 시장은 이 정상화의 속도에 열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집단적 광풍에 올라탔습니다. 95조 원에 달하는 예탁금은 더 이상 은행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중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뉴스에 등장한 로봇 앨리스를 주목하십시오. 2028년 조선소 투입.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이 시점. 사람들은 직감이 아닌 생존 본능으로 주식창을 켭니다. 노동이 아닌 자산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20대 청년이 사표를 던지고 전업 투자를 선택하는 사회. 이것은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증식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깨달아버린 시대의 비극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글로벌 AI 전쟁의 최전선에 한국의 반도체가 서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가 대한민국 증시에 거대한 기초 체력을 제공하며 5000P라는 상상을 현실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던져준 정책적 미끼와 AI라는 시대적 행운이 만나 이 파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것은 건전한 성장인가? 아니면 선거를 앞둔 거대한 마케팅인가? 코스피 5천은 누군가에게는 부의 사다리지만 본질을 꿰뚫지 못한 대중에게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감성을 걷어내고 차가운 숫자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지형도를 바꿀 5000P, 시대의 잔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라는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부품 하나에서 갈립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두뇌가 있어도 이 혈관이 없으면 데이터는 병목 현상에 가로막혀 멈춰버립니다. 이 치명적인 부품의 전 세계 공급량 90% 이상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AI 수혜국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칩 시장의 포식자라면 대한민국은 그 포식자의 이빨을 갈아주는 유일한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가 멈추면 포식자도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가적 정치 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오찬을 주재하며 증시 부양을 논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실적 이면에는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속 로봇 앨리스를 보십시오. 앨리스가 조선소에 투입되는 순간 누군가의 노동은 비용으로 전락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내 월급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육체 노동 가치는 하락하고 그 기술을 소유한 자본의 가치만 폭등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저축하는 시대는 끝났다.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자산을 보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95조 원의 예탁금. 이것은 투기 열풍이 아닙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대중의 집단적 공포가 증시로 쏟아져 나오는 생존의 절규입니다. 정치권은 이 공포를 기막히게 파고듭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을 주가 부양으로 연결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 합니다. 이것이 코스피 5천을 향한 정치적 올인의 본질입니다. 40대와 50대, 실무 세대가 느끼는 위기감은 실체적입니다. 은퇴 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결국 변동성 높은 주식시장을 강요의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로봇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는 현실. 교육에 투자하던 돈이 주식 계좌로 이동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그러나 슬픈 선택입니다. 외신들이 정상화라고 비웃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이 이제야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라는 곡괭이는 확실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곡괭이를 든 사람이 광산 주인에게 이용만 당할지 아니면 금광의 지분을 나눠 가질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AI라는 시대적 엔진과 주주 환원이라는 정치적 윤활유가 만나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5천이라는 숫자는 그 과열된 마찰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는 이 폭등에 올라타 자산의 계급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5천피라는 장밋빛 환상에 취해 내 노동 가치가 소멸해가는 속도를 망각할 것입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지만 자본은 언제든 자리를 옮깁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고비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깔아준 이 화려한 판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진짜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그 이익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법적 장치, 상법 개정의 이면입니다.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데 주인인 주주들은 그 알 구경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증시는 수십 년간 대주주들만의 잔치판이었습니다. 이 고질병을 고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상법 개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는 금융혁명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금고에 쟁여두고 경영권 방어에나 쓰던 꼼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사면 없애라. 그래서 주당 가치를 높여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입니다. 기업은 즉각 반발합니다. 경영권이 위태롭다. 투자할 돈을 주주에게 다 주면 미래는 어쩌냐는 해묵은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압박하고 주주 환원을 강제하자 일본 증시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올랐습니다. 경영권 방어 논리는 그저 핑계였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갑자기 주주들의 편에 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1,500만 명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표심이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시대, 정치는 자본가보다 표를 든 개미들의 눈치를 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이면을 딥다이브 해봅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임죄의 공포가 이사회실을 덮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재평가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속고 살았습니다. 정치가 강제로 문을 열어젖히자 외인들이 이제야 말이 통하네 라며 달러 뭉치를 들고 달려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반론을 던져야 합니다. 정치가 주도하는 주가 부양은 지속 가능할까요?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 뒤에도 이 열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코스피 5천은 어쩌면 정치가 국민에게 던져준 가장 비싼 포퓰리즘일지도 모릅니다. 노동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자산의 마약. 그 취기가 가신 뒤의 숙취를 누가 감당할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한 증시 부양책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이번 시도는 결이 다릅니다. 기업의 체질을 뜯어고치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외신 분석처럼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 정상적인 법적 테두리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자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먹잇감입니다. 이래서 버는 소득에는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서
주식으로 버는 소득에는 관대한 정치권의 행보, 이것은 국가가 대놓고 노동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이제 대대적인 M&A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주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영진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진정한 자본주의 생태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건 결국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개미들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수익은 결국 준비된 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말은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성숙의 대가가 노동가치의 실종이라면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치가 쏘아올린 코스피 5천이라는 불꽃,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기업들의 비명과 주주들의 환호가 묘하게 교차합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법이 바뀌고 시장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물결 위에서 서핑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집어삼켜질 것인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뉴스에 등장한 로봇 앨리스는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동작을 0.1초의 오차도 없이 따라하는 이 기계는 우리 노동의 유통기한을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2028년 조선소 투입, 가장 거칠고 위험하며 그래서 인간의 숙련도가 중요했던 현장부터 로봇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로봇은 최상의 노동자입니다. 노조도 없고 휴가도 없고 24시간 내내 일관된 품질을 뽑아냅니다. 인간의 월급이 로봇의 유지비보다 비싸지는 순간 노동시장의 문은 닫힙니다. 일론 머스크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하는 시대는 끝났다. 노동으로 부를 쌓는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술적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전향한 20대 청년의 선택을 무모함이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내 삶을 지탱하는 마약일 뿐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증시 예탁금 95조 원. 이 거대한 자금은 희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노동력이 폐기 처분되기 전에 어떻게든 자산의 방어막을 치려는 대한민국 전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실무세대에게 은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연금은 불투명하고 일자리는 로봇에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코스피 5천은 마지막 남은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우리가 주가를 올려줄 테니 노동의 불안을 잊으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상법 개정과 증시 부양책에 담아 던집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기업이 로봇을 도입해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때 그 이익이 주주인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상법 개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며 벌어들인 그 잔혹한 이익을 주주들이 강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 그것이 자산 자본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폭발하는데 고용은 정체되는 시대. 이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생산수단, 즉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앨리스와 경쟁하는 법? 아니면 앨리스를 부리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법?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 국민이 주식에 미쳐있는 현상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집단지성의 발현일지도 모릅니다. 노동의 시대가 지고 자산의 시대가 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 5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집약적 산업국가에서 자본소득 기반의 선진 금융국가로 강제 이주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비용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의 부양책에 환호하든 기업의 로봇 도입에 분노하든 변화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자산이 없는 자에게 기술의 진보는 재앙이지만 자산을 가진 자에게 기술의 진보는 축복입니다. 코스피 5천은 그 축복과 제한의 경계선입니다. 앨리스가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는 날,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을까요? 급여 명세서입니까? 아니면 배당 통장입니까? 코스피 5천은 모든 배를 띄우는 만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엔진을 달고 날아가지만 누군가는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세 개의 바구니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바구니는 지배구조의 정상화, 즉 밸류업 수혜주의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쌓아둔 현금을 강제로 주주에게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처박혀 있던 금융지주,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섹터입니다. 이들은 이제 돈 안 주는 인색한 기업에서 꼬박꼬박 월세 주는 효자 종목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AI의 심장, 전력과 인프라입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변압기, 전선,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보십시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노동의 대체자, 로봇과 자동화입니다. 뉴스 속 앨리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인건비가 폭등하는 대한민국에서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감속기와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한 강소기업들이 코스피 5000 시대의 진정한 텐베거 주식들 후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정치 테마와의 구분입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입만 바라보다가는 상투를 잡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현금 흐름과 독점적 기술력입니다.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장만 쫓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밸류업 수혜주는 배당이라는 하방 경직성과 AI 인프라의 성장성을 적절히 섞은 포트폴리오가 5000P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시장 전체의 체질 개선을 담아내는 밸류업 ETF나 반도체 소부장 펀드에 주목하십시오. 시스템의 변화에 올라타는 것이 개별 종목의 운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선택입니다. 코스피 5000,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마침내 정상화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 뒤에 기다리는 세상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판을 깔고 기술이 엔진을 돌리는 이 기묘한 폭등장은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노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은 우리를 일터에서 밀어내고 상법 개정하는 기업의 금고를 열어젖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종착역은 단 하나, 자산의 시대입니다. 숫자에 취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가 띄워주는 지수는 영원할 수 없고 기업의 혁신은 당신의 삶을 자동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코스피의 숫자가 아니라 내 자산이 기술의 진보와 법적 보호라는 시스템 위에 제대로 올라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종말은 곧 노동소득의 디스카운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이 주인을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95조 원의 대기자금, 외인들의 귀환, 그리고 정치권의 유례없는 협치. 이 모든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결국 당신의 계좌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코스피 5000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소외감의 극대화일 뿐입니다. 정치는 표를 계산하고 기업은 효율을 계산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당신의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잔인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과 자산의 시대, 그 교차점에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대한민국 증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짚어봤습니다. 5000이라는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담길 내용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가 판을 깔고 로봇이 일자리를 대신하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산업에 자신의 미래를 베팅하셨습니까? 지배구조 개선주의입니까? 아니면 AI 인프라입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 리스트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남자 모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